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겪는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대부분 간단한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만 자칫 악화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광염이 의외로 굉장히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방광염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네, 방광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방광 점막이나 점막 아랫부분인 점막하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으로 나뉘는데요. 비뇨기 계통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 없이 발생하는 단순 급성 방광염은 주로 병원성 대장균이 숙주 조직에 부착되는 게 원인이고요. 만성 방광염은 6개월에 2회 이상 혹은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광염이 만성으로 번지게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광염에 걸리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빈뇨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그런 증상인데 네. 빈뇨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방광염에 여러 가지 사실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라던가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절박뇨 등이 있고요. 또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야간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도 뭔가 덜 본 듯한 느낌의 잔유감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근데 방광염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배뇨시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화끈거린다던가 따갑다, 가려움 등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혹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광염이 여성에게서 대부분 나타나고 또 중년 여성이 흔히 발병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회음부나 질 입구에 균 진맥의 형성이 쉬워서 질염을 시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방광까지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국내 방광염 환자가 160만 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 94%가 여성 환자였고요. 그 여성 환자의 40%가 5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에서 방광염이 주로 발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젖산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병원성 대장균의 과증식을 막지 못해서 방광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경 이후에 요실금과 같은 배뇨 장애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뇨 장애로 인해서 음부 환경이 축축해지면 피부 감염을 통해서 방광염의 빈도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는 여성의 생애 중에서 30% 이상의 방광염을 경험하고 이들 중 25%가 6개월 이내에 재발한다라고 하니까 여성한테서는 굉장히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네. 여성들이 더 방광염에 노출이 되기 쉽다라는 심각하네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흔히 어른들께서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맞아요.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이고요. 이런 것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방광염 환자에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배출하는 것, 즉 배뇨하는 것이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자주 배뇨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광염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광염과 같은 것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방광염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방치할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네,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고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방광의 감염이 신장까지 퍼지는 신의신염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의신염으로 번지게 되면 폐혈증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신의신염이 반복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재기능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방치를 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네. 인터넷에 방광염에 대한 그 속설이 몇 가지가 떠도는 게 있는데 네. 제가 들어본 것은 옥수수 수염차나 네. 한약이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 네. 약간 사실인가요? 인간요법처럼요? 네, 실제로 네. 그런 질문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물이나 한약이 딱 좋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생수,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반 할 수가 생수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바지처럼 꽉 끼는 그런 옷을 네네네. 입었을 경우에 방광염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여성분들 최근에는 뭐 스키니진이나 속옷 예. 남성보다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꽉 끼는 옷 때문에 방광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방광염 환자들 그리고 재발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들은 게 그 방광염이 발병했을 때 네. 바로 항생제를 그 처방을 받아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챙겨 먹는 게 좋다는 네, 얘기도 네. 들었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같은 약을 먹지 않는 것처럼 예.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받고 그때그때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증상이 발생할 때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문의의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럼 방광염의 치료와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 방광염일 경우에는 약 3에서 5일 정도 약물 치료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증상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이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꼭 필요합니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후에는 즉시 배뇨를 한다던가 살정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소변의 산성화를 위해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5리터 정도를 하루에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인들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상 호전이 굉장히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으실 때는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거품 목욕을 한다던가 수영장 그리고 대중목욕탕 사용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발하는 분들한테는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요실금과 같은 폐경 이후에 쉽게 나타나는 배뇨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방광염 발생과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발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적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예방 목적의 면역 증강제도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광염이 생각보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손쉽게 예방도 할 수 있고 예. 또 맞습니다. 초기 질환인 경우에는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네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